이 프로그램은 세상에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방송교화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이 참 빨리 가지요. 예. 저도 빨리 가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토요일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강의하려는 것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 만나는 것이 기다려져서 빨리 가고, 또 둘째는 뭐죠? 무언가를 또 우리 교도님들에게 전해줘야겠는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빨리 가고, 저는.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아니죠? 예. 왜 빨리 가죠? 공부하는 재미. 공부하는 재미가 있으셔서 빨리 가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정신 차린 나로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정신 차린 나로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지금 저번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저번 시간에 정신 차린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 우리는 이 경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 이상. 그리고 또 경험식이 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쩝니까? 우리가 경계를 만나면 이것과 이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꼭 마음의 일어남이 일어나게 되죠. 기분 좋은 마음의 일어남, 기분 나쁜 마음의 일어남, 이게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마음의 일어남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두 가지의 에너지가 있다겠어요. 하고 싶음과 하기 싫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그래서 정신 차린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를 내가 만나서 마음의 일어남이 있을 때 어째요? 여기서부터 딱 떨어져 가지고 어째요? 여기 이게 자성반주라는 공부인데 마음의 일어남과 맞짱 뜨고 있는 알아차린 나를 잡고 이 알아차린 나를 공정영이 자성자에다가 놓아버린다고 했죠. 놓아버려. 그 자리가 이 정신 차린 나예요. 이게 1번.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만나서 마음의 일어남이 있을 때 바로 이 1번 정신 차리는 공부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정신 차리는 공부가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어째요? 유념으로 하셔야 해요. 유념. 제가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보고 유념반조라고 해요. 유념반조. 그러니까 이거 어째요? 유념해서 전라도 말로 엿불어 하는 거예요. 이게 유념반조예요. 근데 유념반조가 안 되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즉발반조인데 즉발 반조. 이 즉발반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념반조를 하셔가지고 이 즉발반조가 되게끔 하셔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즉발반조라는 건 뭐예요? 인식체계가 바꾸고,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인식체계가 바뀌는데 최소 며칠이 걸린다고요? 100일이 100일이 걸립니다. 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즉발반조가 되려면 유념반조를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래야 이 즉발반조라는 건 뭐예요? 경계를 만나는 순간 어째 마음이 일어남이 있을 때 바로 정신 차리는 공부가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바로 나를 놓아버리는. 이것은 어째요? 이 유념반조를 통해서 이 즉발반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념반조를 하셔서 이 즉발반조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변화. 이 화는요, 차원을 달리하는 변화예요. 제가 내일 이 법문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것이 이게 변화예요. 변화.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거. 알이 병아리가 되는 거.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 이게 알이 얼이 되는 거. 이게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즉발반조가 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 차린 날 가지고 경계에 대한
저번 시간에 있죠. 대수유무 이치를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수유무 이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보응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인과보응이라는 건 다른 말로 주고 받는다라는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성, 이게 인과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지어서 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한 인과의 원리지만 인과라는 건 뭐예요? 서로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성의 원리야. 이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나가면서 여기서 만중생들, 만물들이 다 살고 그 사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게 대소유무의 이치예요. 그게. 그래서 인과보응이 있지. 이 우주의 은혜의 소종례. 그래서 대승사님은 그걸 보고 은혜의 소종례라고 했어요. 네. 은혜 뭐예요? 고통의 소종례가 아니라 은혜의 소종례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은혜를 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야. 네. 그걸 볼 수가 있다. 은혜의 소종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째요? 또 나의 업장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저 원리나. 내가 이래서 이런 성질머리가 이렇게 사놨구나. 내가 이게 성질이 이렇게 급하구나. 내가 이래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구나. 예. 예,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업장. 그래서 이걸 아는 것 보고 뭐라고 했냐면 도통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밝음이 일어나. 이걸 뭐냐면 영통이라고 해서 영통이. 자, 저번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요. 바로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메시지에 보냈던 게 3가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정신 차리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보냈죠? 두 번째 정신 차린 나로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이거 보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공부합니다 하면서 제가 보낸 것이 3번째예요. 정신 차린 나로 취사하기, 불공하기. 자, 이 3가지.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딱 정리하면 이 3가지 공부예요. 지금 여기 정신 차리는 공부는 지금 제가 자성반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정신 차린다로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 차린다로 취사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보세요. 정신 차린다로 지금 여기 알아차리를 통해서 대소유무 이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다가 어째요? 나의 욕구, 사고, 감정.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아는 것들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째요? 시비예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그 시비예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취사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모두의 행복을 위한 취사. 이걸 제가 불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공부, 이게 두 번째 공부, 이게 바로 3번째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신 차리는 공부. 그리고 또요. 지금 여기 정신 차린 나로 불공하는 공부. 이게 우리 공부의 양대 강령이에요. 양대 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신 차리는 공부, 이게 진공무의 수행문이에요. 정신 차린 나로 지금 여기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불공하는 공부, 이게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에요. 왜 인과보응 신학문이냐? 바로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잖아요. 인과의 원리에 나의 욕구, 사고, 감정을 대입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누가 대입해? 정신 차리는. 정신 차린다는 이 힘이 있어요. 나를 우주의 원리에다가 우리 남편의 그 흐름에다가 나를 조종해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불공을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공부의 핵심 2가지 축입니다. 이 정신 차린 나의 특징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어째요? 고요해.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이런 경계 속에서 마음의 일어남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일어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는 자리에 가버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고요한 거죠.
어떤 경계에도 요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요란함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나는 자성반조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예.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밝은 거죠. 바로 이 도통과 영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내 위에는 내 손바닥에 있는 구슬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손바닥에 있는 구슬과 같아. 그리고 이게 밝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개를 힘이 있다. 단순히 우주의 원리에 그냥 뭔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그걸 잘 지키는 정도의 그런 것도 이 개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을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정신 차리는 데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신 차리는 나의 특징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고요하고 밝고 또한 힘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여기는 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욕구가 아니라 나의 욕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보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사막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내가 내 마음을 경계에 따라서 대수의 밑에 따라서 CBL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취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 보고 법통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 법통이라. 그럼 법통이라는 것은 큰 어른들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법통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대수이묘치를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어째요? 여기에다가 나의 욕구, 사고, 감정을 인과의 원리에 맞춰서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죠. 대수미치를 보다가 인간은 시비애를 건설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시비애를 건설하는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 부처님의 경지를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보죠. 내가 대수미치를 보다가 내 스스로의 인간의 내 삶의 시비애를 건설해가면서 사는 거죠. 법통이.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시어머니 보고 내 뜻대로 살아라는 것은 뭐라고요? 500km로 달리는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 내가 그랬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우리 며느리 보고 내 뜻대로 살아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500km로 달리는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거야. 관점이 달라. 그런데 제가 그때 물었죠. 그러면 누가 맞추어요? 누가 맞추어요? 내가 맞춰야지. 우리 며느리 보고 맞추라고 하거든. 네가 맞추라. 네가 내 뜻 받아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당연히 네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안정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수직적 관계가 우리는 명확해요. 그 윤리라는 게예요. 그래서 뭘 가를 것이 없어. 어른 뜻이면 그냥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됐었어요. 그게 윤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윤리의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됐죠? 바뀌었어요.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대명천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 후에 누구한테 집중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쩝니까? 효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은 존재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어쩝니까? 이런 막무가내적 수직적 윤리를 강조하게 되면 어쩝니까? 그건 안 통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참 우리 교수님들한테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지금 여기서 교육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끝나면 밥을 먹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오고로 된 밥그릇에다가 은으로 된 수저 우리 교감님 여기 드시라고. 아예 항우래요, 그냥 제가. 그래서 제가 고민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 밥상을 챙기지 마시고 저도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또 챙기시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감님 우리가 모셔야지. 교감님 그냥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우리가 챙기대로 드시라고 하면서 계속 챙겨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예 알았어요. 그리고 아 좋겠네. 그리고 바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좀 서운했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좀 서운했어.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그렇게 생겨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아니지요. 내가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아니죠. 그건 저를 생각하는 것은 이거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2주 됐어요. 그거 고치는데 애썼어요. 이제 그만치 이게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의 저러한 관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세상이 틀려먹었다? 아까 제가 수직적 관점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까 누가 먼저 바뀌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저 어른들은 저러한 사고를 갖고 있고 저것이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거기다 대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요. 그냥 구급 공무원한테 인사해요. 그렇게 그 말도 맞아. 그런데 또 어른들이 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생각할 때는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떤 교도님하고 젊은 교도님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어머니를 내 맘대로 살아라. 시어머니. 제가 이제 그래서 아기 키우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 키우면서 이렇게 하고 밥을 줘. 그리고 우리 아내는 아이고 더러 죽겠네. 더러워? 그럼 네 딸 네가 키워. 이게 고부간에 전쟁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밖에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업장 속에. 깨끗하다 더럽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더럽지요. 그게. 지금 그 세상이 변했는데 그렇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분유도 많고. 지금 어느 시절인데 이렇게 해서 줘.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더러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이렇게 되면 대전쟁 붙는 거야. 누가 먼저 변해야 해요? 왜? 우리는 정신 차렸으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엑셀을 밟아.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500km 달리면 500km 같이 달려. 그리고 문을 열면 어때요? 좌표가 같기 때문에 그냥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어째요? 공감해 주는 거야. 공감. 그리고는 어째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째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대로 그 운전수 아저씨가 우리 교도님의 그 진정성 있는 내가 잘못했네요 라는 소리에 다시 같이 고개 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게 바로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차린다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세 번째인데 저게 무언가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어째요? 은혜의 소동력을 발견해가지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해서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내 관점을 확 돌려버리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불공을 하면서 어째요? 그것들을 공감 만들게, 공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추운 겨울에 상추를 먹고 싶어? 그러면 추운 겨울에 상추를 먹고 싶다고 추운 겨울에 땅에다가 상추씨를 뿌려? 상추가 나 안 나? 왜 안 나? 나야지. 내가 상추를 먹고 싶다면 나야지. 그러니까 상추씨가 안 나니까 손가락을 대고 땅에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나? 내가 상추 먹고 싶으면 나야지. 빨리 나! 그러면 땅에서 상추가 나? 땅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미친놈. 미친놈, 미친 짓 하고 있네. 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미친 짓이지?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자기 마누라한테. 야, 이 사람아! 내 맘대로 해. 또 마누라는 자기 남편한테 당신 내 맘대로 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똑같은 짓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꼭 지금 이 시점에 겨울에 꼭 상추를 먹여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트에 가면 되지. 뭐 비닐하우스 쓰세요. 마트는 다 없애버려. 그러지. 원리가 뭐요? 비닐하우스를 씌우는 거야. 추운 겨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씌우는 거야.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거기다가 상추씨를 뿌리면 상추가 다. 그게 불공이야. 그게 취사의 원리야. 자, 그래서 추운 겨울, 이 추운 겨울은 대수유무 이치 따라서 상추가 안 나게 돼 있어. 음양상승의 이치가. 그게 바로 철을 아는 사람이야. 보통 했다는 것은 그걸 철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을 안다는 거예요. 철 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철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째요? 내 업장을 보여.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비닐하우스를 씌우면 되겠구나 라고 어째요? 여기 추운 겨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추운 겨울을 받아들이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상추씨를 뿌리면 어째요? 시간은 조금 걸릴란가 모르는데 상추가 나서 내가 원하는 상추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째요? 추운 겨울한테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안 들어. 바로 이제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월 했던 공부가 맞춰지는 거예요. 예. 자, 이 원리가 이해 딱 되셨죠? 예. 지금 전체적인 공부에 대한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지금 자성만족 공부에 대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신 차립니다. 예. 자, 이 정신 차린 나로 우리의 삶은 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있죠. 크게 두 개 대별하면. 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자,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무사시 공부라고 했어요. 무사시. 한가할 때. 일이 있을 때를 유사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정신 차리는 공부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했던 기억이 있죠? 자, 경계를 봐요. 나의 환경과 나의 심경을 봐요. 지금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일할 때야. 그때는 유사시 공부를 해야 해요. 근데 지금 바깥 경계가 지금 한가해 아침 저녁이야. 새벽 이럴 때 이때는 무사시 공부를 합니다. 자,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환경을 잘 보시고. 자, 심경이라는 건 뭐예요? 심경이라는 건 마음의 일어남의 정도야. 마음의 일어남이 시성해 가지고 아무리 자성만족 공부를 해도 이게 마음의 안정이 안 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유사시 공부를 하면 안 돼. 취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무사시 공부를 해요, 그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심경이 어때요? 관심 정도 이상이 돼서 마음을 다룰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유사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환경과 심경을 대조해가지고 유사시 공부를 할 것인가, 무사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공간적, 시간적으로도 유사시, 무사시지만 자기 심경에 따라서도 유사시 공부를 할 거냐, 무사시 공부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무사시 공부는 다른 말로 이 정신 차리는 공부를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이거 보고 양성 공부라고 돼. 그래서 양성. 그냥 이렇게 양성한다고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린 나를 더 세밀하게 양성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양성 공부의 대표적인 공부법이 뭐였죠? 염불, 좌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한다면 기도. 이 공부가 무사시 공부예요. 예. 그 다음에 유사시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제 이 공부, 이건 어쨌든 정신 차린, 최선을 가서 정신 차려 자성반조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째요? 여기에 바탕을 해서 정신 차린 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 보고 이제 솔성 공부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사용하는 공부인데 이 자리는 어떤 공부냐면 알아차리는 공부에서는 이걸 유문형 공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예. 근데 이 정신 차리는 공부에서는요,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정신 차릴 정도 되면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전부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요? 해야 할 일. 이것도 윤형권이라 봐요. 해야 할 일에 주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응용 무념 공부요. 육군을 작용하게 도 공정연계 자성자리에 부합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정정을 얻고 이 자리를 통해서 유정정을 얻어.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무시선의 강령에서 이걸 정의라고 했어요. 정의. 예. 이 자리에서 이걸 통해서 양성하는데 양성한 그 결과를 보고 일심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예. 너는 어떻게 제각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제각 공부라는 건 뭐예요? 경계 속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각 공부라는 것은 경계 속에서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안정하는 데 노력하지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난 그냥 마음 안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시죠. 제각 공부에는 두 가지 공부가 있다. 어째요?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의를 기준 삼아서 어째요? 삿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마음이 유론할 일을 아예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의를 잡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이게 대의. 그래서 어째요? 결국은 마음이 유론할 수 있는 근본 뿌리 그런 행위를 하지 안 해버려요. 예.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어쩌니까 마음이 두려움잖아요. 그래서 어째요? 그것 보고 유정정 공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일이 없을 때는 어째요? 연불자선 기도를 통해서 이 정신 차림을 더 세밀하게 원정무비는 진경자리에 들어가서 더 양성하는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유정정 공부라고 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 보고 일상삼매라고도 해.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는 거죠. 무시선법에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예요? 일행삼매라고 해. 모든 육군 자격이 공정경제 자성에 부합돼야 되는 공부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공부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의를, 그래서 불의의 반대로 우리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유에서 말하는 정의와 불의는 어떤 거죠? 이게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꼭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여기 수행적인 면에서의 정의와 불의는 사유에서 말하는 정의와 불의가 약간 달라요. 제가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를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일심이라는 것이 뭐죠? 나 없음이야. 이 대성자리라는 건 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 관점이 있어요. 자, 저쪽에서 볼 때는, 일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자기 관점에서 봐요. 우리는 또 우리 관점에서 봐요. 저 아랍에서는 자기 관점에서 보고 우리 관점에서, 아랍 같은 회교에서도 순위파하고 무슨 파하고 또 달라.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뭔 말이죠? 성전이라고 해요. 자, 대종사님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은. 대종사님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개벽에 상두소리. 근데 여기에 저는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청년 활동할 때 어렸을 때 정말 어른들 참 귀찮게 했어요.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
천도교나 이런 데는 교단이 없을 정도로 투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불교는 그때 내 어린 마음에 쏙 잘 빠져나갔어. 네, 이렇게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절대 그건 정의가 아니야. 정의가. 굉장히 갈등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실은 다 원불교를 떠났어요. 그때 원불교 다 떠났어요. 정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때 지금. 근데 제가 갈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3.1운동 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은 어때요? 우리도 만세운동을 부르고 같이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했답니다. 그때.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쫙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는다고 몽둥이를 들고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지금 태평양에 큰 바다를 고기를 잡으려면 어째요? 지금 어째요? 그물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는 이것만 내 것이 아니고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상생을 제도하기 위한 여기에 우리가 명확한 우리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신명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대종사님이 시켰던 게 뭐예요? 기도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만세운동 속에서 어째요? 만세운동 속에서 처참하게 쓰러져 가는 그 수많은 민중들의 피를 보신 거야. 동화경명을 보면서도 어쩝니까? 동화경명을 통해서 나타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자, 대종사님의 관점은 어떠느냐? 이 창생을 위한 거야. 근데 이게 관념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는 그러지요. 내가 있으면 지금 너가 있어요. 그러면 너보다 나지요. 그리고 어째요?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중생의 삶이야. 여기에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놀라운 말씀이 그 말씀이 추초법에 나오는 갑동네 을동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의 관점 뭐냐? 창생을 위한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이 나를 놓아버리는 법인성사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째요? 일본과 나를 초월한 이 우주 모든 창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본의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합리가 아니야. 중요합니다. 합리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보였던 건 뭐예요? 너 죽어라는 거지. 죽어버리라 이거지.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시작하고 그 실증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때요? 그래서 세계 인류의 보편 종교가 된 거야. 법인 성사를 통해서.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때 오면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야. 그런데 그때의 상황에 있어서는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째요? 우리 모두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성이라는 거야. 그건 뭐야? 내가 죽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때 태종사님이 이랬으니까. 나는 그 젊었을 때 태종사님도 친일을 하셨고 우리가 친일했어. 그러니까 사죄해야 한다고 내가 참 정말 우리 어른들 참 마음 아프게 하고 그때 고민스럽게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청년 활동을 할 때. 근데 제가 이 대종사님을 깊게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정의라는 건 뭐냐? 꼭 해야 할 일은 뭐냐? 옳고 그름에 바탕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의 행위지만 결국은 어쩌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아까 진정의 문제 모두 다 하는 시방일가의 사생일신의 그 사랑에 바탕한 것이 정의라는 거죠. 만약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렇고 나의 에고 입장에서 이건 옳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대종사님의 본인은 아니다. 정산종사님도 그래서 일심이 바라는 것이 정의라. 일심이라는 건 뭐예요?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는 관념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명료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창생을 위하는 그 서원이 있느냐 이 말이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불교의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과감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이게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너 갈라가지고는 이 세상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쩝니까? 관념이 아니라 나라는 걸 놓는 그 어마어마한 결단, 어마어마한 자기의 확실한 신념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냥 생각으로 뭐하는 전략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네가 아프냐? 그러면 진짜 아픈 걸 느끼는 거죠. 중생의 아픔을 느끼고 상대방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을 때 이 대종사님의 이 해야 할 일, 이 기시.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항상 이 해야 할 일이 어디에 뿌리하고 있어? 공경영의 자성자리에 뿌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나라는 것에 뿌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야.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발목을 잡고 이 세상을 그냥 고통의 지옥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꼭 해야 할 일,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것이 어디에 뿌리하고 있어야요? 공경영의 자성자리에 뿌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 대목을 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린 대로 지금 얘기 알아차리고 정신 차린 대로 불공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공하기를 제가 조금 더 한 대목으로 떨어져서 이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닐 것 같아서 한 대목으로 제가 더 떼어서 공부 과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신 차린 대로 불공하기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방 이 얘기 정의에 대한 문제, 육군작용이 항상 공경영재 자성자리에 부합된다는 그 문제, 그게 세상 사람들은 참 알기가 어렵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 확신, 그 깨침을 얻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영생의 복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항상 제가 갈등을 했거든요. 힘들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든다면요. 출가를 해가지고 교무 일을 하고 정식 교무가 돼가지고 첫 발령 받은 데가 이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발령 받은 데가 서울의관이야. 서울의관. 서울의관에서 제가 뭔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첫 발령 받아가지고 제가 맡은 게 임대 업무를 맡았어요. 임대 업무. 서울의관에 들어있는 그 사무실 임대 업무를 제가 맡았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를 맡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년이 지난 일이니까 또 그때는 근데 그 서울의관이 우리가 알다시피 제대로 완공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이 많아. 근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할 일이 뭐냐요? 그러니까 어쩌요? 구청이나 세무과나 그다음에 어쩌요? 뭐 거기에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무언가를 관계를 맺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제가.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그거. 이건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은요. 저는 교무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끊임없이 교대가 위에 있는 우리 위에 상관한테 이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도 그 속에 있어 보니까요. 그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제가 세무서나 구청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새벽같이 자선 끝나고 그 집 문 앞에 서서 나오면은 이 얘기하고 뭐 또 주고 하는 거야. 30몇 년 전 이 얘기야. 내가
갔다 오면서 한강대교를 아침 새벽에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고 한강대교를 쫙 걸어오면서 내가 여기서 빠져 죽어버려야겠다.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천하의 양문석이가 이 짓을 하고 다니다니. 근데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그때 2년을 그 생활을 하면서요, 엄청 큰 공부를 했어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을 보고 통곡을 하고. 어린 마음에 이해 되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여기 서 있었죠? 그때 해결 못했으면 어째요? 나 교무하고 나갔을 거야. 제가 그래도 이 공부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들어서 그렇게 고민하느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아파하느냐, 나한테 그 질문이 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네가 그렇게 고민하느냐? 이유. 제가 그때 그냥 그랬어요. 그렇지. 내가 천하에 내가 이 세상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인권을 위해서, 이 세상 정의를 위해서 살았던 난데 그게 있더라고. 이건 안 되지.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난 거야. 일단 거기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게 있는 것이냐, 그게 너냐? 나는 강한데 자문이 왔어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자선하면서 그걸 봤어요. 없잖아요. 그게 붙들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을 경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째요?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옳고 그름을 떠난 문제야. 지금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관점의 문제야. 그게 문제, 실존의 문제야, 이게. 제가 그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확실히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그때 그런 불법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불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 이건 별개의 문제야. 내가 지금 괴롭고 답답하고 빼도 먹도 못하고 하는 문제야. 이것은 누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교무를 그만두느냐 하느냐, 그것도 두 번째 문제야. 뭔 말인지 아세요? 괴로워하는 그것이 문제야. 그런데 괴로워하는 실체가 없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 후에 1년간 얼마나 재밌게 임대사업을 한지 몰라요. 뭔 말인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 어른들한테는 제가 그걸 합니다. 그런데 어찌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건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답답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무를 앉는 것보다는 그걸 하는 게 낫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할 바에 어떻게 기쁜 마음. 근데 내가 이것은 내가 옳은 마음을 꼭 해야 한다. 그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괴로운 내 실체가 없어요. 지금 다 해결됐잖아요. 그 건물 없어졌잖아요.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자리에 바탕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문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경험식에 붙들려 가지고 옳고 그름에 붙들려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바로 아까 그 문제예요. 대종사님이 3.1운동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그 일제 말기에 대종사님이 불교정전을 만들지 않고 정전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말하기 좋은 나 같은 사람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색불교 왜 그걸 가지고 인용해서 그러냐. 이건 대종사님 입장에서 때는 참, 그래 너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운 거지.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창생을 제도하는 그것은 우리는 놓치지 말고 지금 그렇게 우리 교단이 가고 있잖아요. 세계 보편 종교로 이 세상의 모두의 창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민족 종교나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수행의 여기에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나를 지금 현재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그런 차원에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여기에 가리를 내리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어요.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 첫 훈련을 할 때
현대자동차가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전주에. 20년 동안 한 번도 파업을 안 할 데가 없어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그래가지고 제가요, 느낌이 있어서 그 공장장을 만났어요. 공장장을 딱 만났더니 공장장 딱 하는 얘기가, 교무님, 이 훈련을 하면 노조들이 내 말을 잘 듣는데요? 딱. 내가 노조위원장을 딱 만났어요. 노조위원장 딱 그래요. 이 훈련 혹시 우리 세뇌교육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때, 이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간부들 특강을 했어요.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내가 거기서, 그런데 그 양반들이 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할까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걸 꺼내버렸어요. 내가 이 훈련을 하려고 우리 공장장님을 만나러 갔더니 공장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조위원장을 만났더니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같이 훈련을 시작해서 제가 7년간 그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훈련했는데, 노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훈련을 계속하면 투쟁 역량이 약화되거든. 이 관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훈련을 계속 하면은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노조에서 저를 한번 면담하자는 거예요. 교무님, 훈련이 참 너무나 좋고요. 이거 참 이 훈련을 받아야 참 가정도 좋고 나가 그래서 참 좋은데 이 훈련을 계속 받으면 우리가 투쟁 역량이 약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련 좀, 이게 참 그러네요. 내가 그때 한 말씀이에요. 분노를 가지고 투쟁합니까? 그것이 투쟁 역량이 강화될까요? 냉철한 나 없음의 세계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게 더 강하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내가 공장장한테도 그 소리 했어요. 제가 그때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 제가 어느 날 있는 생각을 내가 그 경험하면서요, 나 때문에 세상이 안 변하는 거야. 내 속에는 분노가 가득한 거야. 관점이 가득한 거야. 내 업장풀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을 바꾸는 건 뭐냐면 나의 업장을 내가 스스로 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투쟁은요, 무시무시하고 대종사님 보셨잖아요. 목숨을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나와 너의 무언가를, 양쪽 쪽에 무언가를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야. 예. 근데 이거는 우리 법하고도 달라요. 우리 법은 어째요? 우리 본래 자리는 중도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근다고 해서 이게 가운데 서라는 소리는 아니야. 확실히 가리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공정주의 자성짜리에 부합돼서 확실히 해버리는 거야. 기쁘게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째요? 제가 그래서 1년간 임대 재밌게 하면서도 어째요? 끊임없이 교단에 달아가는, 이건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라고 하면 분노가 아니라 교단이 나잖아.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내 스스로도 이걸 고치려고 그래서 고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마누라한테 고치라고 하나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쩝니까? 나의 관점을 놓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불공하는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